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추석 민생안정대책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3조, 고용안정지원금 2조에다가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를 지급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여당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적 타격을 집중적으로 받은 업종과 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대책으로는 빚더미에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맥락도 없이 끼어들어간 통신비 2만 원 지원 계획은 황당하기조차 합니다. 두터워야 할 자영업자 지원은 너무 얇고 여론무마용 통신비 지원은 너무 얄팍합니다. 또 저와 정의당이 전국민 재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추석 전에 신속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인데 과연 이게 가능할지도 의문입니다. 이러다가는 개도, 구럭도 다 놓치는 게 아닌가 몹시 걱정됩니다. 먼저 정부의 통신비 2만 원 지급의 재고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13세 이상의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씩을 지급하는 예산은 1조 가까이 됩니다. 게다가 정부 계획에 따르면 이 돈은 시장에 풀리는 게 아니고 고스란히 통신사에 잠기는 돈입니다. 받는 사람도 떨떠름하고 1조가 적은 돈이 아닌데 소비 진작 경제 효과도 전혀 없는 이런 예산을 정의당이 그대로 승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통신비 지원 예산은 원래 정부 방침대로 더 두텁게 지원을 받아야 될 업종과 계층에게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 여당이 정말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보편적 위기에 조금이라도 부응하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추경을 늘려서 전 국민 재난수당 지급을 결단해 주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도입니다. 이와 함께 업종과 계층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두 가지를 더 요청드립니다. 하나는 자영업자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 대책입니다. 현재 감염병 예방법상 정부가 폐쇄 명령을 내리면 폐쇄 기간 동안 영업 손실을 보상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집합 제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손실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정부 방침으로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사업장에는 감염병 예방법에 준해서 지원하고 그 기간 동안에 전기료를 비롯한 공공요금을 면제해 줘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임대료 감면과 관련해서는 임대인이 최소 절반 이상의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가능한 행정적 조치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 노동자들의 고용유지 지원도 현실화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집합 제한 기간 동안 고용조정 필요 사업장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 조건이 완화되지 않아서 지금 실질적인 적용이 안 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월평균 근로시간 20시간을 감축해야 합니다. 그러나 21시 이후 집합 제한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요건을 채울 수 없고 그래서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이 어렵습니다. 정부가 즉각 시행령을 개정해서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기준을 대폭 낮추고 거리두기가 강화된 기간까지 소급할 수 있도록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정의당의 새로운 원내대표로 선출된 강은미입니다. 먼저 언론인 여러분과 상무위원 여러분께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어제 원내대표 수락연설에서 탈진 상태인 대한민국에 희망을 주는 무지개 국회를 만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 위기, 그 이전부터 존재했던 불평등 양극화, 올 여름 한반도 물난리와 같은 기후위기, 연이은 권력형 성폭력 등으로 숨쉬기도 힘든 한국 사회입니다. 특히 이러한 위험에 가장 먼저 또 가장 쉽게 노출되는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의당의 원내대표로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당장 갈급한 약자들의 목소리가 전달되고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20대 국회에서 고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4년 전에도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정의당은 다시 이 법의 통과를 위해 뛰고 있습니다. 요즘 국회 로텐더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정의당 의원들이 매일같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앞을 지나는 다른 당의 의원들도 관심과 격려를 주기도 합니다. 저희에게 주는 응원이 이번만큼은 거칠애가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낙연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법 제정에 대한 의지를 보인 만큼 민주당이 상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에게도 호소드립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색안경을 끼고 볼 일이 아닙니다. 민생을 위해 정권과 싸우겠다는 제1야당이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먼저 나서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국민의 안전한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탈진시키는 늪과 같은 현실을 고쳐나가고 희망을 현실로 만들라는 게 국민이 정의당에 내린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시작으로 원내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정의당이 되도록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전국민 고용보험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코로나 위기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합니다. 정의당 전국민 고용소득보험제도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완전한 전국민 고용안전망의 기틀을 마련해 가야 합니다. 현행 고용보험은 전체 취업자 2,735만 명 중 49.4%, 1,353만 명만 보호하는 반쪽짜리 제도가 되었습니다. 변화하는 고용 환경에 따라 조금씩 뜯어 고치기만 해서 누더기 법안이 되어 있습니다. 정의당은 코로나, 기후재난의 시기에 제도 밖으로 자꾸만 밀려나는 시민들의 너른 울타리를 구축하겠습니다. 정부는 정의당이 제시하는 전국민 고용소득보험의 3가지 원칙을 담아내야 합니다. 첫째,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임금노동,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프리랜서 자영업자 모두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자, 발주자, 플랫폼 사업주에게 원천공제 납부 의무를 부여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해 가야 합니다. 둘째, 임금기반 고용보험을 소득기반 사회보험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셋째, 급여기간은 늘리고 지급 수준은 높여야 합니다. 실업과 소득 단절에 대한 보장성을 높여야 합니다. 정의당은 위의 3가지 대원칙에 따른 전국민 고용소득보험제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에 기초를 놓겠다고 선언하신 만큼 현재 임금기반 구조의 고용보험제 틀을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방향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양당 역시 정의당 전국민 고용소득보험제도에 흔쾌히 함께할 것을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최우선 입법 과제이고 국민의힘도 고용안전망 강화 원칙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완전한 전국민 고용보험의 실현을 통해 너르고 단단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12월 추미애 법무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 지금까지 여당과 제1야당, 검찰, 언론 등이 연일 논란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과 추 장관의 해명이 되지 않고 의혹이 연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혹여 지난 조국 전 장관 상황과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닌지 매우 우려가 큽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국회의원 본인뿐 아니라 자녀의 군 면제자 수가 다른 당에 비해 더불어민주당이 월등히 많고 해외 출국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는 경우도 많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추 장관 자녀를 둘러싼 의혹이 단순히 검찰 개혁을 둘러싼 권력 투쟁으로만 봐선 안 됩니다. 자녀, 군대, 유학 문제에 대해선 민주당 역시 기득권 아니냐라는 청년들 불공정 물음에 대해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50% 이상의 국민이 특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추 장관의 사퇴를 찬성하는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엄중한 코로나 전국에서 더 이상 국민들의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되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추 장관은 국민 앞에 신속하고 투명하게 관련 의혹에 대해서 소명해서 결자 해지를 해야 합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정부 여당이 이런 문제에 떳떳하려면 더불어민주당 추 장관이 직접 나서서 수사 지시를 안 할 때는 신속히 수사라는 입장을 내놓든 특임검사를 직접 요청하는 대범한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그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위원장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차 코로나19 확산과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많은 취업자들이 경제적 활동에 심대한 제약을 받으며 생계 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땜질식 지원 정책과 재난 지원금에 국민들의 운명을 맡게 할 것인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한국이 제대로 된 복지제도를 갖추고 있었다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재난기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한 미국과 한국은 복지체계가 취약한 나라들입니다.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지원해 줄 체계가 없어 인위적 조치로 일시적 도움을 줄 수밖에 없는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이 코로나19 위기를 통해 뼈저리게 느껴야 할 교훈은 복지국가와 복지제도가 왜 필요한지 그 절실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재난으로 인해 생존이 어려움을 겪을 때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사회보험제도가 있다면 인위적인 정부 정책으로 시간을 낭비하거나 국가재정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어제 정의당은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까지 포괄하는 모든 취업자를 위한 전국민 고용소득보험제도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전일제 임금노동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고용보험제도를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재난 일상 시기는 물론 재난 시기 혹은 산업구조의 대대적인 구조조정 시기에 실직이나 폐업뿐만 아니라 소득 감소로 인한 손실을 보장해 줄 소득 기반의 사회보험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하루 전날 정부는 일부 직종의 특수고용 노동자를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여전히 정부의 개정안에는 비전속적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 다수의 취업자들이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업자들의 생존 문제는 정부의 단계에 맞춰 단계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 직면한 문제입니다. 더 이상 단계를 이유로 시간을 끌 수 없습니다. 국민은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복지를 누릴 주체이어야 합니다. 정의당이 발의한 모든 취업자를 위한 전국민 고용소득보험 제도를 정부 여당이 적극 수용하고 이를 신속하게 입법할 것을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